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만일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HBM3 12단을 예를 들어서 6월달 안에 콜 통과를 하지 못했을 때는 고객사의 신뢰를 상당히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글을 썼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6월까지 12단 HBM3E를 콜 통과를 하지 못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까?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순 매수 금액은 1조 1000억이고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로 4천억 원어치를 순 매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의 DS 부분의 부분장으로 전영현 부회장이 5월 21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딱 1년 됐습니다. 원포인트 인사를 해서 취임을 해서 삼성 반도체 신화의 주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빠르게 램프업을 하고 고객 니즈를 맞추고 엔비디아 경영진하고 두 번씩이나 최근에 갔다 왔죠. 소통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 아직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없다는 얘기죠. 지금 가장 급한 것은 엔비디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블랙엘 울트라를 1만 8천 개를 지금 납품을 해야 됩니다. 2분기부터. 렉까지 완성보면 3분기부터입니다. 거기에 HBM3 12단 HBM이 432억 개가 들어간다고 박재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론적으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HBM3 이 12단 메모리 공급 계획이 실패할 가능성은 낮아요. 반드시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언젠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삼성전자에서 얘기한 것처럼 처음엔 6월 얘기했다가 또 그냥 하반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콜 통과를 하지 못했을 때는 심각한 사업적인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부제목으로 시나리오 1 5가 빠졌습니다. 엔비디아와 콜 통과 실패와 공급 계약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챗GPT가 그린 사진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크게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하고 이 12단 콜 통과가 실패했을 때는 기술적으로라든가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기업 이미지라든가 장기 전략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우디 얘기를 꼭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엔비디아는 HBM3의 최대 수요처입니다. AI GPU에 HBM3를 이제 채택을 하는데 12단에서 만일 콜 통과를 실패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공급선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공급선에서 벤더사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이게 콜 통과를 못하면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곧 이제 공급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벤더사로. SK 하이닉스가 탑 벤더, 그 다음에 세컨 벤더로 마이크론, 그 다음에 삼성인데 지금 이게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로서 중장기 이제 거래 기회가 상실이 되고 고객 신뢰가 이제 추락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매출 손실이라든가 제가 어제 메모리 반도체를 지난 1분기에 작년 1년 전에 비교해서 1000억 개 이상 이 생산량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매출 손실이 있을 수가 있고 수조 원대 매출 기회가 상실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내부적으로 이게 저급한 DDR3, DDR4 이런 것들은 지금 단종 수순으로 들어가 있고 HBM도 HBM2, 이런 것들은 단종 수순에 들어갔고 첨단 반도체로 지금 라인을 다 갈아엎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경쟁사 점유율이 확대가 되죠. SK 하이닉스는 독점 부재가 되면서 올해 벌써 1분기에 HBM 시장 점유율이 70%를 이상을 벌써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유율은 둘째 치더라도 기술 신뢰도하고 브랜드 이미지에 그냥 엄청난 타격을 입는 거죠.
삼성이 HBM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글로벌 브랜드 1위는 아직까지 1등이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12단 HBM의 이제 이 퀄통과 계약 실패는 제품 성능, 발열, 수율, 전력 소비. 그런데 오늘 신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열과 수율 문제를 잡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퀄통고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일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검증되지 못했음을 시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삼성은 지금 말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제품으로 퀄 통과로 얘기를 해야지죠. 삼성은 생산 능력은 있으나 이제 실 성능이라든가 신뢰도에서 미달한다는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고객사 확보에도 어려움을 생기는 거예요. 이미 구글은 삼성에서 이탈했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퀄 통과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삼성의 HBM3 12단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구글이 삼성의 HBM 생산 중단을 통보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통과가 늦어지면서 삼성이 내부적으로 이제 수출하는 그런 매출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고객사 신뢰를 잃는 것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업계 평판이 어떻게 되냐. 기술 추격자. 전에는 기술 그냥 초격차. 그래서 이런 인식이 강화가 되면서 삼성 하면은 이제는 인류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고객 다변화의 기회도 상실하는 거죠. AMD라든가 인텔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이 빅테크 기업들이 브로드컴도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와 협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는 고객 신뢰 확보가 실패라는 거, 이게 어마한 치명타를 입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기업과의 계약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매출 수조 원의 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점유율, SK 하이닉스가 점유율을 다 가져가겠죠. 기술 이미지, 수율에 등 발열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브랜드 신뢰도는 추락하죠. 고객 확보, 타 고객사와의 신규 계약 혹은 이게 또 무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진짜 잘하는 게 있는데 HBM의 통합 생태계, 메모리, 패키징, 파운드리 이걸 모두 다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기사를 하나를 쓸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웨이프 하나가 뭐 2,50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는데 TSMC가 베이스 타일을 7천만 원에 지금 생산할 거라고 벌써 기사가 떴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이제 삼성이 다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시장에서 외면받을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HBM R&D 투자 기간에 이제 기간이 또 이 투자 회수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삼성전자가 콜 통과를 못했지만 사실 투자는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거를 지금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HBM4라든가 인터포조 개선이라든가 TSV 최적화라든가 유리 기판이라든가 이런 거 예산 배분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안 되니까 현재 평택 캠퍼스 P4, P5의 건설 공사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이로 인해서 차세대 제품이 양산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 파장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지난 1분기에 삼성전자의 분기 보고서인데 재고 자산 이제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평가 전 금액이 이제 여기에 33조 정도 되죠. 이게 이건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평가 전이 32조 막 이렇게 하는데 재고 자산이 조금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이걸 조금 제가 지금 보는데 조금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재고가 그렇게 많이 줄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반도체,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태계 전략에 큰 차질이 올 것은 뻔하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까지 이르는 종합 반도체 IDM이잖아요. 근데 저기에서 타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파운드리 고객 확보도 이게 또 좀 삐끗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이제 시나리오 2에서는 삼성이 12단 HBM 엔비디아의 공급 계약이 실패할 경우 점유율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밑에 표도 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HBM은
SK 하이닉스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한 50에서 60%, 엔비디아의 H100, H200, B100, B200 이런 데 들어가고 AMD에도 들어가죠. 삼성전자는 이제 대략 한 30에서 40%, 일부 AMD에도 들어가고 서버 고객이요. 중국에도 좀 들어갔는데 올해 들어서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막아버린 거죠. 마이크론은 10% 미만입니다. 일부 이제 북미 고객사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밑에 이렇게 한번 보면 삼성전자가 HBM3 12단에서 만일 공급 계약이 실패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 공급 계약에서 실패할 경우에 SK 하이닉스가 점유율을 65에서 75%, 벌써 1분기에 70% 이상이 넘었다니까요. 그러면 75% 이상이 갈 가능성이 높고 삼성전자는 15에서 20%밖에 못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이크론이 여기서 10 내지 15. 그리고 마이크론이 올해 아마 연말 정도에 20%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5년도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20% 이하로 급락할 가능성이 높고 SK 하이닉스는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독과점 구조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예요.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영향을 보면 삼성 점유율은 이제 뭐 20% 이하로 이제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사 점유율 SK 하이닉스는 70% 이상 가는 거고, 미래 기술 경쟁 HBM4 이런 데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모리 사업부의 위상, 삼성전자 안에 있는 메모리 사업부의 이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도 축소가 되는 수익성 악화로 이렇게 그냥 치닫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 이제 시사점이 뭐냐면 고객 신뢰 회복이 시급합니다. 가장 큰 고객은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의 콜을 통과를 하면 뭐 테슬라나 구글이나 브로드컴이나 볼 거 없는 거죠. 그냥 무조건 다 쓰는 거죠. 그리고 HBM4 대비 투자를 가속화할 수 있는 거죠. HBM 이제 12단이 이제 통과를 되면 그 다음은 이제 HBM4니까 순차적으로 기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고객 다변화, AMD, 인텔, 클라우드 업체, 뭐 브로드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HBM, 패키징, 파운드리 통합 가치, 이걸 일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거든요. 근데 이걸 해야 되는데 그냥 가장 관건이 뭐냐, HBM3 이 12단을 콜 통과를 하는 겁니다. 삼성이 HBM 12단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홍보를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콜 통과를 실패를 하면서 기술 완성도가 부족하다 스스로 자인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검증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완전 추락하는 거죠. 그래서 HBM 시장 내에서는 기술 1위는 SK 하이닉스라는 이 인식이 고착화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12단 HBM 생산을 위해서 이미 설비 투자와 인력 투입을 완료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설비 투자가 되고 재고, 만일 통과를 못했을 때는 재고 리스크, 악성 그 재고가 남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다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HBM4까지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HBM4가 상용화될 날짜도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HBM4, HBM3 이 12단은 HBM4의 이제 로드맵에 이제 그 신뢰도에 타격을 입히는 거죠. HBM4 채택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가 예상이 되고, 이건 뭐 얘기할 수 없는, 뭐 얘기 하나만 하죠. 엔비디아 등 고객사는 장기 로드맵에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를 선호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벌써 작년부터 콜을 테스트를 했는데 아직까지 횟수로 2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콜 통과를 못했다면 삼성의 협상력은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고객 신뢰도가 하락하는 거죠. 고객 신뢰도가 하락하죠. 그래서 콜 테스트 실패는 제품 품질이라든가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선호도가 옮겨가죠. SK로 마이크론으로. 그래서 이제 발열 관리, 이게 뭐 얘기는 계속 나오잖아요. HBM4는 대역폭이 높아지면서 발열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TSV 뭐 이런 것들 구조의 소재 개선이 필요한데 지금 그걸 못하는 거죠. 이제 신뢰성 테스트, 그 고객사는
동작 문제, 신뢰성, 온도 변화에 따른 성능, 안정성 등을 중시하는데 삼성이 발열과 수율을 잡지 못한다 그러면 고객사한테 신뢰를 못 주는 거죠. 전력 효율, AI 서버의 전력 소비 이슈로 인해서 제덱 스펙 이상의 전력 효율, 제덱에서 정해놓은 어느 정도의 기본되는 그 스펙 이상으로 좀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패키징 호환성, 엔비디아의 코어스, TSMC의 코어스죠. 같은 패키징 기술과의 궁합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종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HBM의 그 엔비디아의 퀄통과 늦어지면서 SK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의 이 삼각 동맹이 너무 공고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HBM3 이제 퀄통과 SK 하이닉스는 이미 통과를 해서 양산을 하고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일부 퀄은 늦었으나 24년 들어서 가속화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 말뿐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HBM4 준비 상황. 벌써 SK 하이닉스는 25년 상반기에 퀄 예상이거든요. 3월 달에 이미 퀄 그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시제품 제공 중, 퀄 검증 중, 글쎄요. 시제품이 아직까지 퀄에 제공됐다는 기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시장 신뢰도 현재 엔비디아 1차 공급사입니다. 탑밴드입니다. 삼성은 퀄 확보가 향후 경쟁력의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HBM3 고객 확보에 실패를 했을 때는 라인 가동률이 저하가 되고 투자 효율성이 악화되고 HBM4 생산 시설 확대가 결정이 지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면 퀄 통배 이제 실패를 계기로 해서 공정 개선이라든가 검증 프로세스가 고도화될 가능.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오답 노트가 있잖아요. 오답 노트가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면 HBM4 출시 시 높은 완성도로 반등할 기회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오답 노트를 잘한다 그랬잖아요. 삼성이 그걸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삼성은 HBM4를 위해서 TSV하고 신소재 인터포저 등에서도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조기에 공개해서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형 메모리처 수요처가 다변화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계약 실패가 곧 HBM 전체의 실패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HBM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퀄을 통과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치명타입니다. 치명타.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런 시간 안에 적어도 6월 안에는 엔비디아의 퀄 통과를 그냥 하면은 이런 어려운 문제 이런 것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삼성전자는 이제 말로만 고객을 또 그 다음에 투자자를 이렇게 달랠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6월 중으로 HBM3 12단을 퀄 통과를 하고 동시에 HBM4 샘플을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빨리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